이번 시간에는 그 주방 관리의 기본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방 관리 구성에는 주방 관리를 위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구성하고 있는 형태는 이제 먼저 식재료와 반입에서부터 시작해서 검수 공간, 그 다음에 저장 공간, 그 다음에 조리 과정을 필요한 장비와 시설물 및 작업 동선,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식재료 구매는 일단은 선별을 하고 구매, 그 다음에 검수를 통하는데 이 선별하기 직전에 우리가 보면은 그 식재료가 반입되는 그 업체마다의 그 월별 견적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견적서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식재료, 그 다음에 월별 우리가 사용하는 식재료의 수량,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주 쓰는 거는 뭐 1톤 톤 단위가 될 수도 있고 1000kg 정도, 1000kg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적게 쓰는 거는 뭐 몇백 g까지 뭐 쓸 수 있는데, 그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업체와의 조율도 하고 해서 가격을 적정선에서 우리가 맞춰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를 신청하면 구매를 해서 우리가 또 구매에는 또 식재료만 구매하는 것이 아니고 또 식재료 외에 우리가 사용하는 뭐 기물이라든지 우리가 그냥 뭐 집게라든지 뭐 가위라든지 그런 소모품 같은 것도 또 구매를 통해서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주방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또 우리 이제 고객님들이 이제 드시고 남은 그 기기나 기물 같은 거, 접시 뭐 그런 거를 세척하기 위해서는 또 세척에 들어가는 또 기물이 저기 약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그냥 케미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접시를 뭐 뜨거운 온도에 이제 세척을 해서 뭐 린스까지 해서 헹굼까지 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또 세척제들이 있어요. 그 세척제도 있고,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바닥에도 사용하는 바닥 청소도 사용하는 세척제도 있고, 또 오븐을 세척하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게 필요한데 이제 오븐 클리너라고,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각 세척제 약품마다의 그 MSDS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한국말로 하면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인데, 만약에 이거를 뭐 음용했거나 마셨거나 아니면은 뭐 눈에 들어갔거나 했을 때 어떤 약품이 들어있는지, 어떤 약품 효능하고 어떤 걸로 해서 이 약품을 우리가 좀 해를 안 입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거는 위험 표시가 되어 있고 뭐 그런 걸 해서,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이거는 우리가 관리해 줘야 되고, 또 고객한테도 우리가 이런 그 약품들이 나가게 되면은 또 생명의 또 위험을 느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조리도 그렇고 조리 직원도 그렇고 서비스 직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세척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구매를 통해서 한다. 그래서 주방 쪽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뭐 객실 쪽이나 아니면은 저 사무실에서도 사용하는 비품들이 있겠죠. 문구류라든지 뭐 그런 것도 다 구매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통해서 이제 식재료가 발주가 나가면은 이제 그게 입고가 되면은 검수를 통해서 우리 검수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검수를 통해서 이제 물건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검수에서도 검수를 하지만 총주방장이라든지 그 밑에 있는 뭐 세컨 인차지 정도가 내려가서 그 날에 이제 뭐 해산물의 뭐 신선도라든지 야채의 신선도, 그 다음에 과일의 당도, 그런 거를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또 좋은 식재료를 우리 고객들한테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검수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식재료를 구매했으면 이제 뭐 저장하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저장은 앞서 얘기했던 이제 냉장고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냉동고, 그
다음에 훈제. 지금은 이제 예전 같은 호텔에는 이제 훈제를 따로 했어요. 그래서 뭐 연어를 잡거나 뭐 소세지 같은 거를 만들거나 했을 때 훈연을 시켜서 따로 보관하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현대화가 됐기 때문에 기존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제일 큰 문제점이 이제 인력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비용에 이제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 제품을 많이 좀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호텔들이. 그 다음에 이제 다듬는 공간이 있어요. 우리 뭐 꼬미쉘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야채 이제 껍질이 이제 제거가 안 된 거, 세척을 안 된 거는 세척을 통해서 껍질도 제거하고 해서 다시 포장을 해서 1차 공정을 거쳐서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집어넣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공을 하겠죠. 그래서 세척해서 그쪽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뭐 갈비나 아니면은 뭐 등심이나 안심 같은 고기류 아니면은 생선류 뭐 그런 거를 손질을 해서 1차 손질을 해서 그래서 시푸드실하고 육류를 만질 수 있는 부처라고 있어요. 그런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1차 가공 세척이나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주방에 다시 2차 주방으로 올려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쿠킹을 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제공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준비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조리 공정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작업 동선이라든지 작업 동선이 뭐 지하에 있다면 뭐 1층으로 올리고 뭐 2층으로 올리고 해서 그 동선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뭐 1층에서도 그 우리가 뒤에서 이제 준비를 하면 바로 오픈 키친에서는 이제 손님들하고 바로 이제 접점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게 이제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안에 주방에서 작업을 좀 많이 하고 2차 그 오픈 키친에서는 바로 쿠킹을 해서 고객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 및 시설 및 공간 그쪽에도 이제 공간이 있고 또 우리 그 내부에도 이제 공간이 있어서 그 시설이나 그런 것도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협력업체나 그런 그 시설 관리하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기기나 그런 게 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통해서 좀 협조를 받고 서로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제 과정 관리가 이제 끝나면 이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제 서비스의 형태는 뭐 고객들한테 이제 직접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고 또 후 서비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뷔페를 드시거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우리 직원이 고객한테 갖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고객이 드셨으면은 다 드신 이제 접시나 아니면은 뭐 커틀러리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물 같은 그런 걸 음료나 그런 거를 주류나 그런 거를 뭐 서비스해야 된다든지 그래서 뭐 접시를 나중에 빼온다든가 그런 거를 하는 서비스가 있고 또 서비스 방법에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객실에 투숙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룸 서비스라 그러죠. 우리 학생들도 들어봤죠. 그래서 주문을 하시면 뭐 한 20분 안에 저희가 이제 조리 쪽에서 그 주문에 따른 그 음식을 만든 다음에 객실까지 좀 가져다 주는 딜리버리 서비스 같은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비스는 이제 상품마다 좀 상이한데 그 다음에 이제 고객 관리하는 서비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서비스 하는 거는 또 우리가 보면은 여기서는 그 단품만 파는 이제 뷔페 식당에 예를 들었으면 또 이제 연회, 웨딩이나 뭐 그런 웨딩이 있으면 이제 신부가 있겠죠. 신부에 대한 뭐 화장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패백, 우리나라에는 이제 패백이라고 있는데 그래서 그 패백 뭐 서비스 아니면 뭐 다른 뭐 미용이나 뭐 헤어, 뭐 메이크업 뭐 그런 거 서비스가 있겠죠.
주방 관리 기능을 이제 세분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방 관리 기능에는 그 주방에서 이제 반입되는 그 식용 가능한 식재를 물리적, 화학적, 기능적으로 조리하여 고객에게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과정의 관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주방 관리의 세분화를 위해 시설적 측면의 관리 기능, 그 다음에 주방적인 인적 관리 기능, 위생적 측면의 관리 기능, 서비스 측면의 관리 기능 등으로 관리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래서 주방 관리의 그 효율성과 합리성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 기능에는 고객이 이제 기대하는 시간 내에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장비를 점검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이제 룸서비스를 고객이 이제 객실에서 주문을 하셨는데, 그 룸서비스를 이제 스테이크를 주문을 하셨는데, 그 스테이크를 우리가 이제 뜨거운 음식이니까 뜨겁게 고객의 객실까지 제공을 하려면 그 음식에 이제 카트라든지 그 뜨거운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 기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커버라든지 그런 게 이제 준비가 됐는지 그런 것도 이제 점검하고, 항상 우리는 이제 준비가 돼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식재료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야겠죠. 그래서 뭐 연애면은 뭐 웨딩에 대한 그 500명에 대한 뭐 수요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뭐 그 행사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뷔페에 대한 뭐 저기도 있을 테고, 돌잔치에 대한 식재료도 있을 테고, 그래서 각각 그 내부적으로 이제 맞춰서 우리가 이제 엑셀 파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100명에 대한 인원에 대한 그 수량은 어느 정도 내야 되는지, 아니면 150명에 대한 행사별로, 아니면은 메뉴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해서 좀 식재료가 허비되는 뭐 소비가 더 많이 되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자체적인 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뷔페 식당 같은 경우도 뭐 미리 그 예약사항을 예측하고 아니면은 해서 발주를 하겠죠. 그래서 기존의 주말에 뭐 거의 다 이제 고객들이 다 와서 이제 뭐 만석이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 식재료를 미리 주문을 하고 발주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유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시 호텔들은 그 추가 식재료를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날 또 사용을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저한 그 주방 위생이라든지 뭐 시설 위생, 뭐 개인 위생의 관념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주방 위생, 그래서 뭐 바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기나 뭐 주변 시설적인 그 위생을 통해서 뭐 파손됐거나 하면은 거기에 이제 이물질이나 뭐 부순물 같은 게 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새로운 뭐 교차음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벌레가 유입되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위생을 확실히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위생 관념을 통해 또 교육 프로그램이나 을 개발하고서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우리 그 주방 조리 직원들의 그 세기온을 측정할 수 있는 그 측정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손이라든지 도마라든지 뭐 칼을 통해서 만약에 세균이 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뭐 세척이나 또 살균을 통해서 그 위생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도마 같은 경우에는 세척 소독을 한 다음에 자외선 소독기를 통해서 건조를 시키고 높은 소독으로 하고 자외선을 쏴줌으로써 그 식중독균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뭐 기기도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음을 뭐 방지하기 위해서 뭐 색깔을 구분별로 통해서 한다든가, 그래서 뭐 육류는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 도마를 사용하고, 뭐 야채는 녹색 도마를 사용하고, 생선은 파란색 도마를 사용하고,
즉석식품은 뭐 하얀색 도마를 사용하고 뭐 그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칼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구분하진 않지만 육류 사용하는 칼, 그 다음에 생선을 사용하는 칼, 그 다음에 야채를 사용하는 칼, 그런 식으로 나눠서 지금 다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주방의 업장별 크기와 용도에 따른 적재적소 배치의 기능이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객에게 제공된 요리를 특별 구성으로 구체화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 주방과 그 영업 주방을 좀 세분화하는 관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방 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이제 주방에 이제 반입되는 그 모든 식재료, 물리적이고 화학적 뭐 그런 기능을 통해서 고객에게 이제 제공되는 과정에 관리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그 주방의 이제 세분화를 위해서는 이제 시설적 측면 관리, 그 다음에 주방 인적 자원의 관리, 그 다음 위생 측면의 관리, 서비스 측면의 관리 등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방 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적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고객이 기대하는 시간 내에 뭐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그 다음 장비, 아까 얘기했던 그런 거를 이제 갖춰야 되고, 그 다음에 식재료에 이제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 뭐 정확한 뭐 수요 예측을 하고 뭐 요구되는 뭐 기능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주방에 이제 종사하는 우리 조리사들은 식재료를 직접 접하기 때문에 주방 위생이라든지 뭐 시설 위생, 개인 위생관념을 철저히 하도록 그 반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주방의 업장별 크기와 이제 용도에 따라서 그 적소 배치의 기능을 좀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 공급식 주방과 분산식 주방의 관리 기능을 설정하여 각 기능별 업무 분담을 세분화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에서 제공하는 그 요리의 특성별로 구체화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뭐 지원 주방이라든지 영업 주방의 관리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된다. 다음은 그 주방의 기능별 관리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주방, 뭐 서포트 키친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영업 조합, 비즈니스 키친이라고 하는데, 그 지원 주방 등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 모든 요리를 그 기본 과정을 통해 준비해서 각 업장으로 이제 지원하는 주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스라든지 뭐 소스가 뭐 처음 여기서 준비를 할 때 뭐 10리터, 20리터 준비하는 게 아니고 뭐 200리터, 500리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일주일치를 준비한다거나 한 번에 뭐 한 달치를 준비한다거나 해서 각 영업 주방별로 이렇게 좀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류는 뭐 주요리 주방, 뭐 메인 주방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어육 가공 주방, 부처 주방이라고 해서 뭐 육류를 손질한다거나 뭐 저 닭을 뭐 트리밍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고기를 뭐 다진다든가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빵 주방. 그래서 뭐 디저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식에 제공되는 뭐 빵을 굽는다든지 아니면 고객에게 판매되는 뭐 케이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페셜한 뭐 어떤 디저트 프로모션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제 준비하는 주방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음 조각실. 예전에는 좀 대형 호텔들은 따로 이제 아이스 카빙이란 그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뭐 기념일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얼음을 이렇게 조각을 해서 이렇게 제공하고 뭐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고객들도 많이 이용을 안 하시고 많이 좀 축소되는 반면에 또 외부에서 좀 많이들 이용하시는 그런 경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업 주방의 이제 특성을 살펴보면 그 지원 주방에 이제 도움을 받아 이제 각 업장별로 요리를 완성하여 제공하는 주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양식 주방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한식 주방, 그 다음에 일식 주방, 그 다음에 중식 주방, 그 다음에 이태리 주방, 커피숍 주방, 뭐 커피숍에서도 뭐 우리 로비 라운지라고 하죠. 그래서 호텔 뭐 프론트 뭐 옆쪽에 대부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뭐 고객들이 거기서 뭐 간단한 미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단한 다과 세트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뭐 샌드위치나 간단하게 이제 식사할 수 있는 차와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연회 주방. 연회 주방이라 하면 요즘에는 뭐 메인 주방을 연회 주방이라고 하는데, 연회 주방에서는 이제 뭐 웨딩이라든지 기업체 행사라든지 뭐 돌잔치, 뭐 세미나, 뭐 칵테일 뷔페, 뭐 스탠딩 뷔페, 뭐 여러 가지 뭐 출장, 뭐 케이터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지금 담당하는 주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뷔페 주방. 뭐 연회 주방에서도 뷔페를 하게 하지만 뷔페 업장이 따로 있어서 뷔페 주방에서 이제 상설로 이용하는 뷔페 식당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룸서비스 주방. 지금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룸서비스 주방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룸서비스 주방이 없고 뭐 뷔페 주방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식 주방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지금 룸서비스로 고객들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지금 호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주방 관리 기능의 세분화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주방의 개념적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